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꼭 지켜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준수사항과 관련된 법적 조항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은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화장품의 총 책임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준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네 가지 그 유형이 있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유형의 경우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책임 판매 관리자 선임이 굉장히 까다로웠으나, 그러나 제4번 유형의 수입 대행형 거래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를 하는 알선 수여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좀 느슨했었죠. 이런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유통 판매하는 사람들 아니라고 판단하여 좀 책임 판매 관리자도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책임 판매 관리자 그냥 아무나 선임하면 됐었고,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기준도 좀 완화됐었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준수 사항 중에 일부가 생략됩니다. 이런 건 이따가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통상적인 1번, 2번, 3번 유형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물론 이분들도 책판업자의 유형이긴 하지만, 그래서 통상적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즉 1항을 보시면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책임 판매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에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었죠. 첫 번째 뭐예요? 품질 관리 기준을 제출해야 되고, 두 번째 안전 관리 기준을 제출해야 되고, 세 번째 책임 판매 관리자를 선임을 했어야 됐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기본 베이스로 충족이 됐었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준수 사항으로 이런 걸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유통되는 화장품에 대한 품질 관리 및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품질 관리 매뉴얼과 책임 판매 후 안전 관리 매뉴얼을 세워서 이를 준수해야 했죠. 그리고 앞서서 기억나십니까? 제조업자가 네 가지 서류가 있었죠. 제조업자가 작성 보관하여야 하는 네 가지 서류 중에 제품 표준서와 품질 관리 기록서, 이거는 따로, 이 두 개의 서류는 따로 그 제조업자가 책판업자한테 줬다 그랬죠. 그래서 주는 이러한 사항들, 이 사항들을 잘 보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입한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사항을 적거나 또는 첨부한 수입관리 기록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수입하는 화장품 업자에 대한 사항이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도 수입하는 것을, 그러니까 화장품을 수입하는 그런 업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화장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제조한 화장품을 수입하는 그런 화장품 책임 판매 업자의 경우에는 수입한 화장품에 대해서 이 사항을 적은 수입 관리 기록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화장품에 대한 것을 다 이렇게 그 해당 화장품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거니까 수입 관리 기준서가 아니라 수입 관리 기록서가 되겠죠. 수입 관리 기록서라는 것도 또 체크해 두시고요. 그러면 수입한 화장품에 대해서 무엇을 써서 보관을 해야 하는가? 제품명,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명칭, 원료 성분의 규격 및 함량, 제조국이 어딘지, 그리고 제조회사명 및 제조회사의 소재지, 기능성 화장품이라면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 통지서에 사본이 있어야 되고요. 제조 및 판매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조 및 판매 증명서 여기 보면 다만 대외무역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통합공고상의 수출입 요건 확인 기관에서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갖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수입한 화장품과 같다는 것을 확인받고,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규제, 이런 여러 가지 규제에 따른 화장품 시험 검사 기관 또는 한국의약품 수출입 협회로부터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정한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아 그 시험 성적서를 갖추어 둔 경우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선생님, 뭔 소리야? 너무 어려워요. 뭔 소리냐면, 자, 이 제조 증명서, 판매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조 증명서, 판매 증명서 같은 경우에 이런 그 품질 관리에 대한 검사 기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전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 화장품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판명을 했다라는 증명서인데, 그런데 이게 해외의 공장이 한국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있어요. 해외에서 예를 들어 대충 해주는 공장, 외국 중에 뭐 그런 나라에서
제조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믿지 않겠죠. 따라서 네가 뭐 땡땡땡 나라에서 수입한 그 화장품이 그 화장품의 그 회사의 품질 관리 기준을 보아하니 그 기준이 상당히 속된 말로 후지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화장품 것과는 맞지 않다. 따라서 너는 우리나라에서 따로 보건환경연구원, 화장품 시험 검사 기관, 뭐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등 같은 이런 기관에서 실시하는 품질 관리에 대한 품질 검사, 여러 가지 시험, 그 시험을 따로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갖출 필요 없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관에서 이 기관들은 다 식약처에서 인정한 기관이거든요. 이런 기관에서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았다라는 그 시험 성적서가 있다면 이런 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 정도 설명으로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한글로 작성한 제품 설명서의 견본이 있어야 되고요. 최초 수입 연월일이 무엇인지, 통관 연월이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 앞에서 그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에서는 통관 일자, 수입 일자 헷갈렸죠? 거기선 통관 일자였는데 여기는 수입 연월일과 통관 연월일을 그냥 같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조 번호별 수입 연월일 및 수입량, 제조 번호별로 한다라는 거 체크해도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제조 번호별 품질 검사 연월일 및 결과, 그리고 판매처, 판매 연월일, 판매량, 이런 모든 것을 적은 수입 화장품의 경우엔 이것 모든 것이 적히거나 아니면 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수입관리 기록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이 누가 보관해야 한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중 수입하는 경우. 그리고 5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최종 화장품의 품질 검사, 그러니까 품질 관리의 책임이 있으므로 제조 번호별로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한 후에 유통을 시켜야 됩니다. 이 품질 검사를 제조업자에게 맡기든 아니면 다른 품질 검사 기관에 맡기든 어쨌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맡긴 그런 위탁 맡긴 그런 기관이나 제조업소를 관리 감독해야 되겠죠. 화장품 제조업자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같은 경우 또는 품질 검사를 위탁해서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엔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게 아니죠. 왜냐면 뭐냐면 품질 검사를 꼭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기술이 없다. 그러니까 위탁해서 맡겨라. 아니면 두 번째로 뭐예요? 화장품 제조업자랑 책판업자가 같은 경우에는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무슨 소리죠? 내가 만약에 화장품을 직접 만들고 파는 사람이에요. 만들고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제조업자 이자 책임 판매업자인 거죠. 그러면 화장품 제조업자인 내가 품질 검사에 의무가 있으므로 품질 검사를 했다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인 나는 또 하지 않아도 된다. 무슨 소리예요? 말장난이라는 거죠. 결국 해라. 한 번은 해야 된다.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품질 검사는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품질 검사는 뭐별로 하냐면요. 제조 번호별로 합니다. 선생님 제조 번호가 뭐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100kg짜리 가마에서, 그러니까 100kg짜리 후라이팬에다가 열심히 100kg짜리 웍에다가 내가 닭볶음탕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닭볶음탕은 한꺼번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 닭볶음탕을 먹고 한 사람이 식중독에 걸렸다면 그 똑같은 그 100kg짜리 그 웍에 만들어서 만든 닭볶음탕을 먹은 다른 사람을 다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조 번호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웍에다가 100kg 웍에다가 닭도리탕을 만들었다. 그 100kg를 1kg로 100개씩 밀키트를 포장해서 팔았다. 그러면 이 100개의 밀키트는 다 똑같은 제조 번호인 거예요. 이 가마에서 똑같은 가마에서 균질성을 갖는 그 가마에서 요리를 했으니까. 화장품도 똑같습니다. 100kg짜리 가마에 100kg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1kg씩 소분을 해가지고 그거를 판매했어요. 그러면 그 1kg씩 소분한 100개의 화장품은 다 똑같은 제조 번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 제조 번호별로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품질 검사는 뭐별로 한다? 제조 번호별로 한다. 별표 100개. 자,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제조업자에게 품질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 당연히 빡세게 관리 감독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해야 합니다. 제조 또는 품질 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기록을 받아서 유지 관리해야 되겠죠. 모든 건 다 기록화 남아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잘못됐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최종 제품의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여기서 문제. 만약에 어떤 품질 내가 만든 내가 이제 유통하려고 하는 화장품을 내가 품질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품질 검사할 내가 여력이 안 돼서 품질 검사 돈 주고 위탁 기관에 맡겨서 위탁을 했는데 거기서 사기를 친 거예요. 품질 검사를 사기를 쳐가지고 품질 검사가
원래 기준 미달인데 기준인 것처럼 쳤어요. 근데 난 알 길이 없죠? 난 그냥 서류에서 적합이란 말이 쓰여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시중에 유통을 시켰는데 적발이 됐어요. 그럼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내 책임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책임이에요. 네가 똑바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리 감독을 네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안 했잖아. 네가 잘못된 거야. 물론 그 수탁자도 처벌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잘못한 사람은 누구? 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독박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탁자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우리 법엔 그렇게 그 뭐죠? 양벌 규정 같은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혼자만 처벌받아야 된다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만 다 뒤집어쓸 수도 있다. 자, 이 제조 번호별로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켜야 되는데 이것에도 불구하고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을 등록한 자는 제조국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부분인데 제조국 제조회사의 품질 관리 기준이 국가 간 상호 인증되었거나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CGMP 이 CGMP죠? CGMP와 같은 수준이라고 같은 수준 이상입니다. 이하가 아닙니다.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의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제조국 제조회사의 품질 검사 시험 성적서는 품질 관리 기록서를 가름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 설명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러시아 화장품을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화장품의 품질 관리 기준이 그러니까 그 시험 기준이 우리나라 CGMP 기준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품질 관리 그 시험을 한 시험 성적서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예, 그게 왜냐면 서로가 러시아랑 한국이 예를 들어서 CGMP 뭐 관련 협정을 맺었다. 그래가지고 뭐 상호국에서 서로 가가지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배워오고 와, 이 나라는 정말 체계적으로 하는구나 해서 서로 상호국 간에 인정이 되었다. 우리나라 수준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었다. 그러면 오케이 너희 나라에서 시험한 거 인정해줄게 이건데요.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CGMP 기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품질 검사 관련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낮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험 성적서를 가름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우리나라에 와서 따로 또 시험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서 시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더 높아요. 그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까다롭게 관리를 한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굳이 와서 품질 검사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같거나 우리나라보다 기준이 같거나 그 이상 인 경우엔 국내에서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제조국 제조회사의 그러니까 러시아 그 화장품 만드는 회사의 러시아 회사의 품질 검사 시험 성적서는 품질 관리 기록서를 가름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의 모든 화장품들이 다 품질 관리 기록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품질 관리 기록서 어디 나왔어요? 여기 나왔다. 그죠?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거 이 기록이 다 남아 있어야 되는데 기록이 남아 있을 필요가 이런 경우에는 없는 거죠. 왜냐면 그 러시아 회사의 시험 성적서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 똑같이 본다 이거예요. 8호 올게요. 제7호에 따라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을 등록한 자가 수입 화장품에 대한 품질 검사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식약처장에게 수입 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신청해야 된다. 필요한 건 나중에 정하겠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아까 말했던 러시아의 화장품을 러시아 제조소에서 만든 화장품을 내가 수입을 하고자 하는데 근데 예를 들면 러시아랑 한국이랑 협정 맺은 게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한 화장품이 잘 관리가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랑 같은 수준인지 우리나라보다 덜한 수준인지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인지 알 길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나 이번에 러시아 화장품 수입하려고 하거든요. 식약처장님 여기 시험 성적서로 제가 품질관리 기록서를 가름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물음표?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식약처장이 이 얘기를 읽어보니까 우리 식약처에서 이번에 현지 실사팀을 꾸려서 러시아 그 제조소에 가가지고 한번 이게 우리나라 CGMP 기준보다 높은지 낮은지 비슷한지 한번 알아보러 가야겠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현지 실사 신청이라고 합니다. 현지 실사 신청. 그런데 선생님 그럼 현지 실사는 누가 가나요? 식약처장이 정해서 식약처장의 공무원들이 가는 거고요. 현지 실사를 신청하는 건 누구예요? 그 수입하려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럼 현지 실사에 드는 돈은 누가 내요? 그 돈은 식약처의 예산으로 한다? X입니다. 이 돈도 몽땅 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쓰는 겁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다 돈을 대야 돼요. 선생님 그럼 돈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비행기 값에 숙소 값에 네 그래서 현실 실사 안 하죠. 그냥 안 하고 말죠. 자
8을 2. 이런 현지 실사에 인정을 받은 수입 화장품 제조업자의 품질 관리 기준이 우수 CGMP와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혹은 처음엔 인정했지만 나중에 인정이 취소됐다면 품질 검사를 한국에 와서 따로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는 영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수입 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수출 수입 요령을 준수해야, 이건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당연한 거고, 그리고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해야 한다. 이것도 별표. 이 말은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외우세요. 그러니까 수입하려면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표준 통관 예정 보고는 뭐냐면, 그 통관을 할 때 내가 몇 날 몇 시에 통관하고자 하고 내가 통관하려고 하는 건 화장품이고, 이 화장품의 원료는 뭐고 원료 목록까지 다 이때 합니다. 이때. 그래서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한 수입 관련 화장품 책임 판매 업자의 경우에는 그 화장품에 대한 그 원료 목록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왜냐면 여기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뭐 수입 실적에 대한 것도 보고 안 해도 돼요. 왜냐면 통관 예정 보고를 한 것 자체가 이미 수입 실적에 다 이게 전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하고 수입 실적도 보고하고 원료 목록도 보고하면 중복으로 되는 거여서, 우리나라 그 산정할 때 GDP인가 뭐 이런 거 산정할 때 중복으로 돼서 뭐 되게 뭐 안 된다고 하던데, 여튼 그 표준 통관 예정 보고하면 수입 실적하고 원료 목록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제품과 관련해서 국민 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정보 사항, 예를 부작용 발생 사례 등을 알게 되었을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 제가 거의 앞쪽 시간에 제가 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11호는 여러분이 꼭 별표 100개 쳐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화장품 책임 판매 업자의 경우에는 다음에 가나다라마 다음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성분을 0.5% 이상, 이것 중에 한 개라도 0.5% 이상 함유하는 제품을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안정성 시험 자료입니다. 안전성이 아니라 안정성입니다. 자, 자료를 보관해야 되는 건 안전성, 유효성 자료예요. 안전성, 유효성 자료. 안전성하고 유효성은 항상 세트예요. 보통 보면 안전성, 유효성 자료. 자료를 보관해야 되는 건 이거. 그런데 시험 자료를 보관해야 되는 건 안정성 시험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0.5% 이상이 함유된 화장품을 유통하려는 경우 안정성 시험 자료를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사용기한과는 몇 년이 세트? 1년간 그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뭐가 있냐? 레티놀 및 그 유도체, 비타민 A 및 그 유도체가 0.5% 이상 포함된 제품, 혹은 아스코빅 애시드, 이건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혹은 그 유도체, 어쩌고저쩌고 아스코빌 테트라이소 팔미테이트 뭐 이런 거, 아스코빌 뭐 마그네슘 뭐 포스페이트 뭐 마그네슘 뭐 아스코빌 뭐 이런 식으로 아스코빌, 이게 유도체죠. 그리고 비타민 A 유도체, 이거 레틴 어쩌고저쩌고, 레틴 알데하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토코페롤은 비타민 E입니다. 근데 비타민 E는 그 유도체라고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죠. 따라서 비타민 E는 그냥 토코페롤이 0.5% 이상 들어가면, 선생님 비타민 E의 유도체는 뭐가 있는데요? 토코페릴 아세테이트라는 유도체가 있는데요. 그 유도체의 경우에는 0.5% 이상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안정성 시험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그러니까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비타민 E만. 즉 다시 정리. 비타민 A는 유도체까지 포함, 비타민 C도 유도체까지 포함. 하지만 비타민 E는 유도체 포함 안 한다. 자, 다음 과산화 화합물, 과산화수소라고 안 쓰여 있죠. 과산화수소, 아니 물론 그런 거 다 과산화 화합물 안에 포함이 되지만, 하지만 어쨌든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과산화 화합물이라고 써야지 과산화 수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동물하고 고양이는 개념은 다른 거죠. 고양이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시험 문제 나오면 과산화 화합물이라고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리고 효소가 0.5% 이상 들어가도 안정성 시험 자료 보관해야 됩니다. 효모 아닙니다. 효소입니다. 주관식으로 나오면 꼭 효소라고 쓰세요. 과산화 화합물 이렇게 쓰세요. 선생님 나머지는 레티놀이라고 써야 돼요. 아니요, 비타민 A라고 써도 맞아요. 비타민 C라고 써도 맞아요. 토코페롤 대신 비타민 E라고 써도 돼요. 알겠죠? 자, 오늘은 수업은 화장품 책임 판매 업자의 의무 사항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되는 준수 사항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